안녕하십니까, 박사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의 민주당을 상대로 건곤일척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월가의 풍향도 관심사입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11월 6일 아침 7시에 월마트, 골드만삭스를 포함한 월가의 거물 24명이 긴급회의를 가졌습니다. 바이든이 승리했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트럼프 연임이 무산된 것 같은 분위기의 시점이었습니다. 이들의 관심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반발하고 있는 시점에서 월가가 어떤 집단 행동을 취하느냐였습니다. 대체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월가의 공세가 우려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월가의 분위기를 잠재운 이가 있습니다. 블랙스톤의 CEO 스티브 슈워츠먼입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있으며 미국이 사실상 정변 상황에 처했으니 신중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슈워츠맨은 또 펜실베이니아가 공표한 선거 결과에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어떻게 우위를 점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 투표가 대거 집계되면서 밀렸느냐는 겁니다. 블랙스톤의 슈워츠맨이 확실히 트럼프 대통령 편에 섰습니다. 그의 덕분으로 결정적인 시점에 월가의 반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자본은 냉혹해 힘있는 방향으로 쏠리기 마련입니다. 월가의 거물 슈워츠맨의 판단에는 바이든이 100억간에 반드시 입성한다는 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9월 12일 중공, 러시아, 이란 같은 외부의 선거 개입을 분쇄하고 국가 비상 상황을 선포할 수 있는 특별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특별행정명령을 제정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미국 외부 세력은 미국 선거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망가뜨리기 위해 개입할 능력이 있다. 이들은 선거와 경선 관련 인프라에 진입하거나 가짜 정보를 유포해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에 막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디지털 장비와 인터넷 기반 통신의 보안 체계가 극도로 취약한 상태에서 외부 세력이 가하고 있는 위협의 강도와 범위를 감안해 이 행정명령을 마련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날과 같은 상황이 언젠가는 닥치리라 예상하고 준비했었던 겁니다. 대통령 특별행정명령은 유효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사기극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 상황을 선포하더라도 크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선거 인프라에 대한 불법 접근 사례들이 차고 넘치기 때문입니다. 특히 법무부가 미국 선거에 개입한 외부 세력이나 관련 회사, 개인에 대해 자산 동결 조치도 취할 수 있습니다. 자산 동결과 거래 금지 조치의 대상도 행정명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국 선거에 대한 외부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됐거나 자금을 댄 이들, 그리고 이를 숨기거나 묵인한 이들이 대상입니다. 외부 개입이 뭔지도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외국 정부나 외국 정부를 대신하는 모든 단체, 개인이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려 하거나 선거 결과를 바꾸려 하는 사기, 은폐 행위들입니다. 선거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저해하는 주체가 제재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사이트 도미니언은 물론이고 미국에서 페이크 뉴스를 유포하는 CNN이나 ABC, MBC 같은 매체, 그리고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소셜미디어도 제재 대상입니다. 한편 재검표에 들어간 조지아주에서는 계산되지 않은 표 2,600장이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재검표는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조지아 주정부가 표 숫자만 셀 뿐 우편 투표의 서명과 대조하는 것을 극구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지아 주지사에게 아무 의미 없는 짓을 하고 있으며 이는 거짓 재검표라고 비판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경선팀이 펜실베이니아에서 여러 건의 소송을 철회했다고 보도했지만 트럼프 측은 이를 페이크 뉴스라고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16일 트위터를 통해 현재 미 전역에서 제기된 대부분의 소송은 우리 것이 아니라 지독한 사기극에 분개한 국민들이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0년 대선의 위헌성과 누가 결과를 도둑질했는지를 밝힐 진짜 큰 소송은 이제 곧 제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팀의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판을 완전히 뒤집을 많은 증거를 이미 확보했지만 그게 뭔지는 비밀로 아직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법률팀 가운데 최강인 시드니 파월과 린 우드 역시 상당히 많은 증거를 확보했으며 이번 대선에는 확실한 대규모의 부정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시드니 파월은 16일 베네수엘라 군 배경에 있는 제보 내용을 밝혔습니다. 도미니언 소프트웨어에 근거하는 스마트매틱의 선거 관리 시스템으로 스마트매틱이 여러 회사 시스템의 DNA나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스마트매틱은 스캔한 표를 모두 누구의 것인지 모르게 익명 처리한 뒤 선거가 끝나고 수요에 따라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방식입니다. 토어 마라스라는 제보자는 영문 에포크 타임즈에 놀랄만한 폭로를 했습니다. 미국의 투표 소프트웨어는 오바마 시절 CIA 국장을 지낸 존 브레넌 휘하의 한 회사가 개발한 것으로 선거 전 과정을 장악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투표기계가 같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고 말했습니다. 개표가 몇 장 됐을 때 그리고 시간이 얼마 경과했을 때 등 조건을 정해 표를 익명 처리한 뒤 사이트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그리고 나서 특정 후보의 득표수를 조정해 뉴스의 도매상인 AP통신에 전달하면 다른 주류 미디어들이 이를 받아쓰는 아주 체계적인 개표 사기 방법이 사용됐습니다. 유권자가 누구에게 표를 던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표를 세는 자들이 결정합니다. 어퍼스테이트 뉴욕의 버팔로 크로니클은 최근 특종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스키니 조이, 즉 깡마른 조이라는 별명을 가진 펜실베니아의 갱단 두목이 30만 장의 바이든 표를 마련해 달라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표의 단가는 장당 $10였으니 30만 장이면 $300만. 공백의 투표용지는 민주당 인사가 갱단에 공급했는데 갱단이 사람들을 동원해 공란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대선 당일 투표가 완전히 끝난 밤 10시쯤 필라델피아의 펜실베니아 컨벤션 센터로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스키니 조이가 의회에서 이런 범죄를 증언할 의사가 있다는 겁니다. 단 조건은 트럼프 대통령 측이 자기 범죄를 사면해 주는 것입니다. 갱단은 정치권이 끌어들이기에 적당한 조직입니다. 스키니 조이 관련 사안도 주목할 만합니다. 11월 16일 중국 충칭의 중산 고진이라는 유원지에서 발생한 영국 외교관의 미담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여학생이 발을 헛디뎌 강물에 빠진 것을 61세 주 충칭 영국 영사 스티븐 앨리슨이 구해냈습니다. 당시 강 주변에는 많은 중국인들이 있었지만 구경만 할 뿐이었습니다. 수영을 하지 못하는 여학생이 익사하겠다 싶어 스티븐 앨리슨이 바로 물에 뛰어들어 안전하게 구조했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중국인들은 외국인이 여학생을 구했다면서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날아간 국경은 있지만 선한 일을 하는 따뜻한 마음은 경계가 없다면서 다들 스티븐 앨리슨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남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돕느냐 마느냐는 오랫동안 중국 철학의 화두였습니다. 인의 예지에 인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어린아이가 우물가로 기어가 빠질 위험에 처했을 때 남의 자식이라고 모른 체 하지 않고 따뜻한 인간으로 구해야 하는 것이 휴먼 하트니스의 시작이라고 맹자는 구체적으로 상황 예시를 들기도 했습니다. 스티븐 앨리슨의 선행은 중국인들에게 인성에 대한 많은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